이 사탐론 현상이 작년보다 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이 입시를 위해서 수시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교과 전형을 쓸까, 종합 전형을 쓸까, 논술 전형을 쓸까 이미 고민이 상당히 진척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과 그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입시 브리핑의 김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학년도 수시 모집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6학년도의 입시 환경을 체크해 볼 건데요. 무엇보다 올해 수능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지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황금돼지 뛰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평가원의 지원자 비율, 인원들을 보고 올해 수능은 얼마나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6월 평가원에 지원한 고3 학생에 비해서 수능에서는 약 12% 정도 감소하는 편이고요. N수생 및 검정고시 학생들은 6월 대비 105% 정도 증가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24, 25, 26, 자, 이걸 기존과 함께 예측을 한번 해보면 26학년도에는 올해 고3은 약 36만 명대 지원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N수생은 약 18만 명 이상 정도 지원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54만 명 이상이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입시 환경으로는 우리 사탐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탐론 현상이 작년보다 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6학년도 6월 평가원은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확통도 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사탐에 늘어난 인원이 확실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는 사탐 인원은요, 사탐 두 과목과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포함한 인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과탐도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의 학생들이 다 이제 카운팅이 되는데요. 확실히 사탐 응시자 학생이 작년보다 9만 6천 명 이상이 이제 지원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당연히 이번 수능에서도 사탐론의 이 현상은 계속해서 이제 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입시 환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느낌적인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이 수치로 환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고3 학생이 약 35만 5천 명 정도였는데요. 올해 고3 학생은 39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요,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고3이 18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200명 정도가 돼요. 자, 이걸 학교당 또는 전국으로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의 인원을 체크해 본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등급은 약 1,700명 정도, 2등급은 3,030명 정도, 그리고 3등급은 약 5,190여 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최상위권의 학생의 이제 상위 등급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사탐론의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서울 주요 학교에서 자연계열에서 과목 지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도 이미 많이 해제를 한 상태인데요,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 중에 서울대는 수시와 정시가 모두 다행계 지원하기 위해선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을 반드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를 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정시에서는 지정은 없지만 수시에서는 미적, 기하, 과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정이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산점을 주는 걸 떠나서 수시 단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 때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이용해서 확실히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를 현장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메디컬과 그리고 이제 상위 학교 중에는 고려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예년보다는 좀 더 용이해졌다. 결국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수능 최대 충족률이 다소 올라간다라고 하면 입결 컷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입결 컷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입결 컷도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25학년도에서 1,500명도 증가를 했다가 26학년도에 원점이 되면서 24학년도의 정원과 비슷해졌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24학년도와 총원이 비슷해지니까 24학년도 입결을 그대로 이용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를 비교를 해보면 수시 인원이 24학년도 대비 분명히 늘었습니다. 정시는 줄었어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우선 25학년도랑 대비를 해보면 무조건 모든 권역에서 전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24학년도의 경우는 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권역별로 또는 전형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인재가 24학년도 대비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선가 총원은 그대로기 때문에 줄어야 되겠죠. 일반 전형에서 좀 줄거나 아니면 정시에서 지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시가 늘어났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도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 인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아닌 일반 학생이라고 하면 예년의 입결컷, 즉 24학년도 입결컷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메디컬 중에는 여전히 과학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탐런 현상 때문에 이 과탐 두 과목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만 보면 또 전국적인 삼합사랄지 사합의 충족률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당 학교에서 과목 지정하고 있는 과탐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복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대 정원이 회기를 하면서 분명 수시와 정시의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한 게 바로 뭡니까? 메디컬의 입결이 어떻게 될까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25학년도의 입결은 이제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보고 있는 게 일반 전형인데요. 이 일반 전형에서 이제 권역별로 계열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6의 70% 평균과 26의 70% 최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대학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있는 70% 입결 컷을 봤을 때 그 권역을 좀 평균을 냈어요. 그 평균을 낸 걸 작년의 입결과 비교했을 때 예측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최저는 뭐냐면 그 권역에서 가장 낮은 70% 입결 컷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건데 역시 그게 25학년도 대비 이렇게 될 것 같다. 자, 당연히 25학년도의 자료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의대 정원이 이제 크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입결컷이 좀 내려갔었잖아요. 그보다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상대적인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의대도 의대지만 밑에 있는 치, 한, 수, 약도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왜 걱정을 하는데 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입결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네, 작년 입결을 보더라도요. 그렇게 많이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예와 치예,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는 수, 약대까지 모두 수능 최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에도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수능 최저가 의대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입결 컷이 주저앉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저앉지 않았다. 그렇다면 올라갈 것도 크게 없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표에서 노출하고 있는 값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인데 아무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이 폭들이 좀 확실히 크고요. 이제 자기 해당하는 권역들을 보고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기 있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해당 일반 전형이랄지 지역 인재 권역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의예는 수능 최저가 얼마길래 평균적으로 3합 4 정도 돼요. 치예는요 역시 한 3합 4에서 조금 학교에 따라서는 3합 5까지 보통 내려가는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3합 5로 내려가다 보니까 입결이 주저앉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의대도 약 3합 5 정도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대와 약대도 학교마다는 다르지만 확실히 치대, 한의대에 비해서 수능 최저 좀 더 낮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입결 컷은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것들. 자, 이것도 지역마다 또는 또 권역에서 또 지역 인재인지 일반인지도 또 미세한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지역의 입결들을 좀 참고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입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는 게 좋냐? 첫 번째, 해당 학교 홈페이지. 또 두 번째, 우선 대학 어디가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입결 컷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학생부 전형을 지원할 때 교과 전형은 상관없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출신 학교, 그러니까 졸업학교랄지 재학학교에서 대략 내신 성적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나요? 라고 하는 걸 꼭 체크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비교과도 있지만 우선 전체적인 비교과의 느낌은 본인이 알기 어려워요. 학교의 편제랄지 정리되어 있는 수준들 분명히 대학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보정을 해주는 정도에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꼭 입결을 체크해보고 지원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또 자세하게 막 나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전형별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걸 학교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여드리는 서울대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일부러 여기다 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워낙 강력해요. 재학생밖에 안 되고요. 한 학교당 2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거의 교과 전형처럼 이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역 균형, 이렇게 말하는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구분하는 큰 특징 딱 드러난 게 뭐냐면요. 우선 수능 최저의 유무로도 딱 쪼개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 주요 학교 중에 상위 대학은 약 3합 7 정도가 됩니다. 서울대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톤입니다. 3합 7. 고대도 3합 7. 그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도 3합 7.
서강대는 3개 3등급씩입니다. 좀 낮네요. 그래도 보통 입결 컷이요. 성대와 한양대에 비해서 서강대는 다소 이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요. 자, 작년과 차이가 있다면 고려대는 서류가 20%에서 10% 정도로 반영이 되는데 이 서류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처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계열 적합성의 정도의 느낌 정도다. 교차 지원을 차단하는 정도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가 원래 이제 출결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빼고요. 교과 100%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보는 이 학교들도 또 변화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이화여대가 면접이 있었는데요. 면접을 빼고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100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능 최저는 2합 5 정도입니다. 높진 않습니다. 자, 중앙대까지가 수능 최저가 3합 7 정도로 상위 학교의 딱 라인만큼 되고요. 이 이대 경희대부터는 약 2합 5 정도의 수능 최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의 변화사항이 학교장 추천의 이 교과 전형이 아예 무제한으로 풀려버렸습니다. 우선 뭐 3수행까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무제한으로 풀렸다라고 하는 것도 변화사항이고요. 서울시립대는 서류가 10%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3합 8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건동 홍수에서는 이제 뭐 큰 변화가 이제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 전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전형은 확실히 면접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교과 성적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교과로 보정을 하는, 그리고 생기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능 최저까지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확실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면접이 없기 때문에 납치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갈려요. 네. 우선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수능 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업 우수는 아예 서류 100%라서 면접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계열 적합은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을 봐서 면접에 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말할 때 보통 납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판단을 해보고 학생부 경쟁력을 좀 따져서 고려대의 경우는 좀 지원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고려대학교의 수능 최저가 원래 첨단학과의 경우는 4합 7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제 모두 완화돼서 이과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4합 8 정도로 이제 통일이 되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이제 학교들 좀 보면 이제 성대, 한양대, 이제 서강대들이 있는데 성대의 경우는 성균 인재 전형이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과들이 아니에요. 네, 이미 작년에도 면접이 있긴 있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게 글로벌 융합입니다. 네, 수능 후에 면접이 약 30% 정도 반영이 되고요. 한양대의 경우는 면접형에 좀 전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1단계가 7배 순화되고요. 면접이 30%로 올렸습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1단계 통과자를 많이 늘리고 면접을 비율을 올렸다는 것은 면접을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비교과적인 내용이 좋고 면접에서 역전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능 최저도 없고요. 납치 전형도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양대는 의회에서 수능 최저가 원래는 탐구 한 과목이었는데 탐구 2과목의 평균으로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대는 변화사항이 융합은 원래 서류 100%예요. 흔히 말하는 납치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형은 면접이 수능 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학부 같은 경우는 의학은 만약에 융합형이라고 하면은 납치 전형인데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대 의학부가 어떻게 바뀌었냐? 탐구에서는 당연히 면접이 있으니까 건들 게 없는데 융합형에서는 의학부만 면접을 탐구형처럼 딱 의학부만 제시를 했습니다. 즉 다른 일반과는 서류 100%인데 의학부만 탐구형뿐만 아니라 융합형에서도 이제는 면접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화여대가 이 비슷한 그룹의 학교와 좀 다른 패턴이 있었습니다. 서류 100%인데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교랑 좀 궤를 좀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서류 100%의 수능 최저가 모집 단위별로 좀 달랐는데 이번에 뭘 추가했냐면 미래인재를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원하면서 면접형을 만들었어요.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수능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을 덜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변화는 뭐가 있냐? 원래 네오르네상스는요, 전 모집 단위가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메디컬이라고 하죠. 의, 치, 한, 약. 이 4개 모집 단위에서 무려 3합 4가 되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입결이 많이 달라지겠죠. 원래 의예는 수능 최저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무조건 높을 겁니다.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약대 정도에서 수능 최저가 3합 4 정도 된다? 종합전형이다? 라고 하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입결컷이 위로 붙는데 이번엔 3합 4라고 하는 꽤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족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입결컷이 좀 내려갈 수 있겠다. 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종합 1, 2가 있는데 종합 2가 기존에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없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전형의 교과와 종합을 살펴봤는데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이 아니면 무조건 정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네, 잘 알고 있다시피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는요, 논술 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교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우선 이 빨간색 두 학교 있죠? 네, 국민대와 강남대가 이제 논술 전형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는 약수령 논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논술은 아니에요. 이제 해당 학교에 희망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이 논술 전형에서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학을 지정했는지, 이제 미적기하를 지정했는지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예 자격 자체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일부 메디컬을 끼고 있는 학교에서는 과학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서로 다르게 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주요 학교들의 좀 특징 좀 살펴보면 우선 고려대학교가 작년의 경우 처음 생겼는데 그때 경영대학이 4합 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능 최저를 요구했었거든요. 이번에는 4합 8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은 애초에 모집이 없으니까 논술 전형 무조건 수능 최저가 4합 8이다. 자, 그래도 이 4합 8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수험생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가 원래 대표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생겼어요. 원래 의예가 논술 모집이 없었어요. 네. 3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면서 새로 이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서강대는 논술고사와 나머지가 이제 교과가 반영됐던 게 있었다면 이번 올해부터는 논술고사 100%로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문과 쪽에 인문 쪽의 계열이 수능 최저가 약 3합 6 정도 였는데 이걸 좀 완화했어요. 네, 2합 5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처럼 이화여대도 의예 모집을 논술로도 뽑습니다. 그래서 4합 5 엄청 셉니다. 네, 4합 5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교과가 20% 정도로 좀 더 낮춰졌습니다. 여전히 이 서울 주요 학교들 모두 논술고사를 보는 학교는 이 교과 반영에 대해서 유무를 떠나서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논술고사가 대부분 다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도 뭐 큰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수능 전에 보는 대표적인 학교, 주요 학교가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죠. 물론 시립대는 인문계열은 모집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학생부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수능 경쟁력이에요. 자, 우리 수험생들 재학생이 됐던 N수생이 됐던 지금 많은 모의고사들을 풀고 있을 텐데 고3 학생들이라고 하면 3월, 5월, 6월, 7월 그리고 곧 보게 될 이제 이 9월이 있습니다. 성적이 계속 우상향되면 좋은데 이 조금씩 과목별로 좀 기복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건 이왕이면 이제 판단할 때는 수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능을 보기 전에 이 모의고사에서는 평가원 모의고사와 고3 학생들만 보는 학력평가들이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약간 보정해서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원 성적과 학력평가를 비교를 할 때 학력평가는 N수생이 빠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정하면 됩니까?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한 0.5등급 정도 더하면 됩니다. 즉, 컷 정도에 걸려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그 등급 숫자에 주목을 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한 0.5등급 정도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한 등급 정도는 좀 내려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정을 하지 않으면요. 수험생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등급은 왜 6평을 보면 등급이 달라지지? 이러한 이제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이 수시 지원의 이 전략을 짤 때 약간 좀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평가원과 학력평가의 등급의 차이를 볼 때는 학력평가의 0.5등급을 과목별로 플러스를 해줘서 평가원 정도다라고 감안을 하고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수능 현 위치, 나의 수능 경쟁력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도 역시 고민될 수 있는데 우선 같은 모의고사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더 비중 있게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수능 목표를 나는 수능에서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치는 간혹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각 모의고사의 베스트 등급들을 조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 3월에 국어가 1등급이 나온 적이 있어요. 5월에 수학 1등급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영어 잘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등급 나와버려요.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너무 맥시멈의 등급을 볼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오는 걸 좀 감안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목표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원서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과 그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정시로 그만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서 너무 상향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점수가 정시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것도 꼭 체크받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크해요? 네, 궁금하시면요. 대성마임의 합격 예측 서비스를 우리 점수를 넣어보면 바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이 입시를 위해서 수시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교과 전형을 쓸까, 종합 전형을 쓸까, 논술 전형을 쓸까 이미 고민이 상당히 진척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교과 전형의 입결들을 보면 난 좀 모자라. 그러면 나는 종합으로 넘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종합 전형의 입결이 다소 교과 전형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 전형은요 비교과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어떤 특징들이나 편제의 우수성이 있지 않은 일반고에 비해서는 특목자 사고들이 좀 보정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과가 반영이 된다. 또 대체로 면접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교과 점수에서 또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비해서 입결 컷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걸러지는 것 대비 걸러지지 않는 또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비해서 입결 컷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연한 기대감에 교과 전형이 안 되니까 상유대학은 가고 싶은데 그럼 난 종합 전형을 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서 어떤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아니라면 나는 무조건 논술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논술 전형으로 마지막 반전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일정과 그다음에 출제 유형 그리고 또 하나 출제 과목의 스타일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요 출제 과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수리논술의 경우는 공통 과목만 나오는지 아니면 미적까지만 나오는지 아니면 확통 기하까지도 출제되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데 수능 최저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정도 충족하는 거 플러스 일정, 유형, 출제 스타일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원할 때 조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수시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두 상향 지원을 해버리면 정시에서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정도의 조합을 추천드리고요. 그것보다 나는 좀 수능을 좀 더 잘해. 난 좀 정시에도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인 지원도 괜찮습니다. 상향을 한 3개, 적정 2개, 안정 1 정도입니다. 수능에 자신 있는데 왜 안정을 잡아요? 네,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은 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 카드를 좀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는 게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향 지원, 적정 지원, 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치는 바로 뭡니까? 그래요. 우리의 수능 경쟁력이 과연 지원 가능한 정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적정의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경쟁력 결국은 그 상향일지, 적정일지, 안정일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향과 적정과 안정일 때는 또 이게 시기가 또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의 경우는 간혹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납치 전형을 주의해야 됩니다. 납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시기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수능 경쟁력을 가지고 감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납치 전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처음에 아예 서류 100%인 경우, 즉 원서를 내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전형. 또 하나는 전형을 치르긴 치르는데, 즉 면접을 보긴 보는데 아니면 논술고사를 보긴 보는데 그게 수능 전에 치러지는 경우들은 납치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이나 적정인 경우는 그 납치 전형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상향 지원은 상관이 없겠죠. 수능 전에 면접이, 수능 전에 논술이 오히려 내가 더 공격적으로 나만의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경쟁자들을 좀 떨어뜨리면서 내가 좀 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면 일부러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의 경우는 시기는 크게 구애받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수시 지원이 끝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모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수능에 올인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수능 최저의 기회도 올 거고요. 또 하나, 만약 수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정시까지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플랜 B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원중이었습니다.